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 중 단 한 명도 잠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2024년 10월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새벽 4시 CCTV 캡처. 쓰레기 분리수거장.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남이 버린 음식물 봉투를 뜯고 있다. 댓글이 폭발한다. 노숙자인가요? 우리 아파트에 저런 사람이? 위생 문제 심각합니다.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할머니가 가져가는 건 오직 3가지. 밥, 반찬,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 왜? 도대체 왜? 그리고 3주 후, 한 주민이 새벽 5시에 목격한 장면은 폐쇄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온 아빠, 배고파, 어린아이의 목소리. 김영숙 가명, 82세, 처음 목격된 건 3개월 전, 새벽 4시 정각, 동한계동 쓰레기장. 할머니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느 집이 음식을 버리는지, 어느 날 어떤 반찬이 나오는지. 301호 화요일, 목요일 김치찌개, 502호 금요일 삼겹살 남은 것, 807호 매일 아침 식빵 끝자락. 마치 메뉴판을 외운 것처럼 처음엔 경비 아저씨도 그냥 봐줬다. 불쌍한 노인이 뭐 먹을 거 주우시는데.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했다. 첫째, 할머니 옷차림이 너무 깨끗하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옷. 손톱도 깨끗, 머리도 정돈되어 있음. 둘째, 절대 고기를 가져가지 않는다. 삼겹살, 치킨, 족발 모두 버리고 오직 밥과 국, 채소 반찬만. 셋째, 가끔 아이들 장난감을 줍는다. 부서진 레고, 찢어진 인형, 낡은 자동차 장난감. 왜? 그리고 결정적 순간. 어느 날 새벽, 경비 아저씨가 몰래 지켜봤다. 할머니가 봉투를 뜯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그리고 봉투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갔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쓴 글씨.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우리 손자가 그렸던 거랑 똑같아. 그날 이후 경비 아저씨는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입주민 카톡방이 폭발한다. 긴급 이상한 할머니 신고합니다. 저 오늘 새벽 5시에 조깅하다가 봤는데요. 할머니가 우리 집 쓰레기 봉투 뜯는 거 보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곧 끝나. 무슨 뜻이에요? 소름 돋았어요. 댓글 폭발. 저도 봤어요. 어제 새벽에 일동 놀이터 앞에서 할머니가 그네 앞에 앉아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 봤어요. 저는 더 이상해요. 할머니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거 CCTV로 봤어요. 30분 동안 그냥 서 있다가 갔어요. 너무 무서워요. 혹시 치매 아닐까요? 아니면 정신병? 아니면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뜨리려는 경쟁 아파트 공작? 추측이 난무한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진다. 1507호 김주희 씨. 새벽 4시 30분. 화장실 가려다가 창문 밖을 봤다. 그리고 목격했다. 폐쇄된 구경로당. 그 안에 불빛이 켜져 있는 걸.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실루엣. 할머니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많이 배고팠지. 이제 먹어. 좀만 기다려. 김주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경로당은 5년 전에 폐쇄되었다. 문은 잠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안에 있다. 다음 날 주민들 30명이 관리사무소 앞에 몰려들었다. 당장 조사하세요. 저 할머니 정체가 뭡니까? 혹시 범죄 전가자 아닙니까? 관리소장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이민호 경위. 82세 할머니 하나 찾는 게 뭐 어렵겠어?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CCTV 분석 결과 할머니의 동선은 완벽했다. 1동 CCTV 사각지대 통과, 사동 화단 뒤 틈 이용, 놀이터 가로수 그림자 이용, 경로당 외벽 타고 후문 진입. 이건 의도적이야. 훈련받은 것처럼 움직여. 팀장 박형철 경감이 말했다. 혹시 보이스피싱 전달책 아닐까? 아니면 빈집털이 사전 답사? 노인 행세하며 경계 풀고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3일 뒤 드디어 할머니를 미행하는 데 성공한다. 새벽 4시 50분. 할머니는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폐쇄된 경로당으로 향한다. 경찰 4명이 숨어서 지켜본다. 할머니가 후문을 연다. 자물쇠가 풀려 있다. 안으로 들어간다. 5분 후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왔다. 오늘은 미역국이다. 많이 먹어. 그리고 정적? 너무 조용하다. 대답하는 목소리가 없다. 이민호 경위가 손짓한다. 들어간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경찰 4명 모두 숨이 막혔다. 어둠 속 흐릿한 비상등 불빛. 방 한가운데 할머니가 앉아 있다. 그 앞에 낡은 식탁 하나, 그리고 식탁 위에는 3개의 공깃그릇, 3개의 숟가락, 미역국, 밥, 반찬. 그런데 의자가 3개다.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의자는 3개. 할머니가 경찰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말한다. 기다렸어요.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민호 경위가 다가간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가 의자를 가리킨다. 아들이요. 네, 며느리도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떨린다. 손자도. 공깃그릇 앞에 낡은 액자 3개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10년 전에 다 떠났어요. 경찰 조사, 주민등록 확인, 과거 사건 기록 조회, 그리고 드러난 비극. 2014년 11월 3일 오후 7시 42분 대치동 아파트 구경로당. 전기압선 화재 발생. 사망자 3명. 박정민 43세 남성, 이수진 39세 여성, 박민준 7세 남아. 부검 결과 3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
당시 상황 재구성. 박정민 씨는 식당 창업 준비 중이었다. 자금이 부족해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요리 연습. 그날도 경로당 주방을 빌려 당신은 사용 중이었음. 요리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들 민준이와 아내도 함께 왔다. 아빠 요리 맛있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후 7시 전기밥솥과 인덕션을 동시 사용. 낡은 전선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했다. 불이 났다. 도망칠 시간은 있었다. 하지만 박정민 씨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가스 잠가야 해. 아내 이수진 씨도 따라 들어갔다. 당신 혼자 두고 못 가. 7살 민준이는 문 앞에서 울며 기다렸다. 엄마, 아빠. 5분 후, 두 사람은 나오지 못했다. 민준이는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주방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마지막 물건, 밥상, 불에 그을린 밥상 위에 3개의 공깃그릇, 아직 반쯤 남은 밥. 소방관이 보고서에 적었다. 가족은 마지막까지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할머니 김영숙 씨는 그날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다. 아들네 집에 반찬 갖다 주려고.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고 저녁 8시 경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오셔야 합니다.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 화상이 너무 심해서. 진짜 우리 민준이 맞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관은 다쳤고 봉인되었고 땅에 묻혔다. 하지만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3일 뒤 할머니는 아들 집으로 돌아갔다. 짐을 정리하다가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다. 아들이 버리려던 음식물들, 상한 밥, 낡은 반찬,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 엄마 미안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거 못 사드려서 조금만 기다려요. 식당 성공하면 엄마한테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정민올림.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가, 우리 아가.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경로당에 갔다. 화재 이후 폐쇄되었지만 후문 자물쇠는 누가 풀어놨다. 나중에 확인 결과 할머니가 몰래 절단. 할머니는 안에 식탁을 마련했다. 의자 3개, 그릇 3개, 그리고 매일 남이 버린 음식을 가져왔다. 왜? 아들은 버리는 음식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저도 버려진 것만 가져와야. 그게 아들이 원하는 거니까. 할머니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쓰레기를 뒤졌고 음식을 가져갔고 경로당 식탁에 차렸다. 많이 기다렸지. 이제 먹자. 혼자서 텅 빈 의자를 보며 밥을 떴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 주민들의 오해도 풀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로당 철거를 결정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이제 보내야죠. 철거일 2024년 11월 20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들어가 식탁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의자를 정돈했다. 잘 가거라. 엄마는 이제 괜찮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천장 해체 작업 중 인부 한 명이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요. 천장이 좁은 공간, 다락 같은 곳,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 남성 옷가지 30대 사이즈, 낡은 담요, 물통, 그리고 아이 신발 한 켤레. 현장 감독이 얼어붙었다. 누가 여기서 살았어?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 정밀 조사 결과 옷에서 DNA 검출, 대조 결과 박정민 씨의 DNA와 99.8% 일치. 불가능하다. 박정민 씨는 10년 전 사망했다. 시신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감식반 김철수 반장이 말했다. 화재 당시 시신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DNA 대조도 가족 진술로만 확인했습니다. 설마 무덤을 파야 했다. 유족 동의를 받고 관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박정민 씨가 아니었다. 신원불명의 남성, 나이, 키, 체격만 비슷한.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그럼 박정민 씨는 살아있다는 겁니까? 10년 동안 천장에. 하지만 현재 그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옷도 담요도 물통도 10년은 된 것이 아니라 최근 것이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그 천장에서 살았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밥을 차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그릇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네, 제가 아침에 가면 밤에 차려둔 밥이 항상 깨끗이 비어 있었어요. 누가 먹은 거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아들은 끝까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남기지 않는 아이였어요. 경로당은 철거되었다.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철거 후 3개월 뒤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가는 중 밤 경비를 서던 인부 하나가 새벽 4시 공사장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다. 그림자 하나, 천천히 걷는, 등이 굽은 무언가를 들고, 하지만 가까이 가자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공사장 한 구석에 공기 그릇 하나, 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 엄마 잘 먹었어요. 어떤 사랑은 죽음도 끝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진실을 알아도 끝이 나지 않는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